자,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도서 주문이 폭주하면서 도서 그리고 출판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니, 멘토님, 그런데 웹툰 관련주들까지 네.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종목들도 우르르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게 이 출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품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면은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지는 부분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하루짜리로 끝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출판이라는 게 이걸 찍어내야 이게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문학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소설가 한강님이 했었던 작품 떠나서 다른 작품들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웹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설이나 이런 부분을 웹툰화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웹툰 말고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로 제작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컨텐츠가 이제는 한 가지로 소비되는 시대가 아니라 웹툰과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출판 쪽은 당연히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가지만 웹툰 관련해서도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웹툰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자신의 문학, 이거를 어떻게 보면 웹툰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나 이런 부분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웹툰보다는 저는 영화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만약에 영화사에서 이걸로 영화를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파급력이 더 크게 불러줄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는 도서 출판은 물론이고 웹툰 관련주들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웹툰 관련주들은 단기 시세 분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재료 확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영화 쪽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멘토님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피로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이제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이 임박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한 번씩 주목을 받았지만 늘 아직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쏙 들어갔었던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짜 매수해볼 타이밍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길게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 관련해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당선이 되면 종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재건 테마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 트레이딩 종목들로 돼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누구든 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다 피로감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끝나야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됐던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많이 안 잡혔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빨리 종전이 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상으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기다리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이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또 이게 트럼프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했잖아요.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트럼프 대선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와 관련해서는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접근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멘토님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하위 섹터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하위 섹터 안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이 섹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재건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엮였던 부분은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제일 낫지 않나, 건설기계 쪽이 제일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피로나 어떻게 보면 인프라나 다 이런 부분이 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하위 섹터 안에서는 인프라 관련해서 건설 기계 쪽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추가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멘토님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겨냥하는 신규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내년 1월부터는 출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칩만 놓고 본다면 블랙웰에는 밀린다는 평가가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반도체 장비 안에서 이런 경쟁에 대한 수혜를 조금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누가 봐도 AMD 제품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AMD도 그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MD가 더 적극적으로 신기술 도입이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을 더욱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AMD가 나오고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랑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컬 테스트나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지근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AMD로 어떻게 보면 탈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냐 AMD냐 이게 둘 중에 계속적으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눌려줬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반등의 신호탄을 나와주고 있지 않나. 5만 원 아직까지도 5만 원대지만 다시 한번 6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6만 5천 원까지도 안착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도 맞아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려면 국내 증시가.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단추인 금리 인하는 이제는 시작은 됐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AMD가 계속해서 이렇게 칩에 대한 생산을 해낸다면 또 엔비디아와 경쟁을 심화해 간다면 오히려 국내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AMD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한 종목들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장비주들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짚어주셨는데 멘토님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글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수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따로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알고 들어가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등세나 이런 부분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다음 시그널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입니다.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만 진짜 주구장창 사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그널이 좀 사라지고 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엔비디아의 컬테스트나 아니면 AMD의 좋은 소식이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을 들어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소부장보다도 지금은 더 탑픽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눌린 만큼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때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한 번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소재로 인해서 팔지 안 팔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된다. 지금 소부장단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